오픈 수다의 박정은 소피아 수녀입니다. 이 다락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 삶의 주인공 되기에 이어서요, 자기 목소리 찾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요, 이렇게 어린 시절에 다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었죠. 뭐 신데렐라도 있었고, 뭐 피노키오도 있었고 그런데요. 저는 오늘 목소리하고 관련해서 인어 아가씨, 인어 공주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맹목적인 사랑에 빠진 바닷물 속에 살고 있던 인어 공주 에어리얼은 그 사랑의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래서 낯선 세상에서 영원한 타자로 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다리를 얻고 또 그 사람이 되었지만 아무도 없는 새로운 낯선 곳에서 걸을 때마다 굉장히 아프고 힘들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요, 목소리를 잃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린이들이 듣기에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타자로 산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안데르센은요, 양성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랑한 에드워드 콜린에게 이제 사랑을 고백했지만 그는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요. 금방 곧 다른 여성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팠던 안데르센은 어떤 섬에 들어가서 이 이야기를 이제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성애자의 세상에서 동성애자가 느꼈던 어떤 외로움과 아픔에 대해서 타자로서의 사랑을 적어본 거죠. 저도 이제 미국에서 이방인으로 살면서 이 이야기가 굉장히 또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내 목소리를 찾는 것. 여기서 이제 목소리는 단순한 음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전 존재가 이 시간과 공간 안에 어떤 이렇게 충분히 확보되어지는 것, 뭐 그런 걸 말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참 좋아하는 재미 작가 차학경 씨의 딕테를 읽어보면은요, 이방인으로서 새로운 문화를, 새로운 또 언어를 습득해 가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를 굉장히 적나라하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뭐 꼭 외국에 나가서 살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정말 우리의 목소리로 살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부장 제도 안에서의 여성의 삶도 결국은 타자로서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목소리를 갖기가 어려운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다니던 시애틀 대학에서 함께 공부했었던 이제 클래스메이트가 좀 생각이 납니다. 그 친구는 남편한테 굉장히 감정적으로 이렇게 억압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저는 이제 그 친구하고 남편을 봤을 때 남편이 굉장히 아주 다정하고 스윗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올 때마다 남편이 이제 데려다 주고요. 또 학교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수업이 끝나면은 이렇게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 친구하고 저하고는 같은 조였기 때문에 계속 작업도 같이 하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가을이 되면은 시애틀은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요. 또 해도 한 4시 정도 지나면은 이제 어두워져요. 그래서 저는 아주 학교 가까이 살았지만 이제 비를 맞고 걸어가야 되는 이제 그런 형편이었는데, 이 친구가 항상 친절하게 이렇게 꼭 손짓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갔는데 그 차에 타보면 그 차는 너무나 조용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정말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수업에서도 말을 잘 하지 않았어요. 물론 액센트가 이제 강한 알아듣기 어려운 영어를 하는 저와 점점 말 수가 없고 또 말을 하면 점점 이제 이렇게 새소리 같이 꺽꺽거리는 소리를 내는 그 친구와 저는 사실 좀 이렇게 마음으로 많이 교감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가 드디어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클래스에서 그 친구가 뱉은 말은 나는 내 남편에게 이제 나는 너의 행동을 고치지 않으면 난 너와 살지 않겠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정말 그 온 클래스가 같이 그 이제 그 클래스를 듣던 친구들이 쉬는 시간에 같이 막 울었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그 친구는 조금씩 조금씩 그 이제 목소리를 정말 이제 회복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정말 이제 말을 많이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정말 놀랐던 것은 그 친구가 목소리가 굉장히 예뻤다는 거예요. 사실 그 친구는 그 전에 방송국에서 일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그 졸업할 때는 그 목소리 찾기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졸업 작품으로 이렇게 만들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일단 살아남아야 하니까 그런 그 사람의 작업에 대해서 그다지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 제가 이렇게 이방인으로 살면서 그 목소리를 잃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그 어떤 면에서 우리가 목소리를 잃은 사람들은 누구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 로버트처럼 이게 프로그램 되어진 말을 계속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목소리를 잃어버린 사람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여성 영성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여자가 되어야 한다는 어떤 그런 들었던 소리들을 어떤 비판적인 또 그 성찰적인 어떤 그런 여과 과정이 없이 그대로 그 자기가 반복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여성은 자기의 목소리를 찾은 것이 아니겠지요. 사실 우리는 여자로 살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쵸? 뭐 너는 여자가 옷을 왜 그 모양으로 입냐? 아니면 뭐 너는 여자애가 왜 이렇게 늦게 다녀? 혹은 뭐 또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너는 사내 자식이 그게 뭐니? 뭐 왜 이렇게 얌전해? 뭐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또 그런 주문에 뭐 일관성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이제 수녀니까 아니 수녀님은 좀 조용하셔야죠. 또 어떨 때는 아니 수녀님은 말을 좀 잘해야죠. 아니면 또 수녀는 모든 사람의 친구 아닙니까? 이런 말을 또 듣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아니 무슨 수녀가 그렇게 친구가 많아? 아니 그러면 뭐 어쩌란 말입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의 결론은요. 이런 이야기들은 이런 주장들은 또 이런 요구들은 어떤 사회의 관념이나 통념을 그대로 생각 없이 여과 없이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 아닐까. 또 물론 뭐 그런 이야기들이 다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 많은 목소리 중에서 내가 수긍할 수 있는 목소리는 얼마나 되고 또 내가 하는 말 중에서 진정한 내 목소리는 얼마나 있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정말 그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무엇보다 먼저 자기의 목소리를 이렇게 내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은 첫째, 자기 감정을 굉장히 정직하게 보고 또 말합니다. 뭐 착한 삶을 살기로 한 그 많은 사람들은 이제 감정까지도 좀 착해 보려고 이렇게 뭐 노력을 하고 하지만은요, 착한 감정까지도 이렇게 가지려고 자꾸 노력을 하다 보면은 이런 게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어떤 목소리를 앵무새처럼 따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좀 감정 표현을 정직하게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지금 기쁜지, 나는 지금 슬픈지, 또 화가 나는지, 후회가 되는지, 혹은 또 뭐 실망을 했는지, 아니면 좀 뭐 짜증이 나는지, 뭐 이런 거죠. 한번 이렇게 혼자라도 나 스스로한테 살짝 얘기해 보세요. 아, 기분 나쁘다. 아, 이거 좀 화가 나는데? 뭐 이렇게.
괜히 뭐 아니 저는 뭐 다 잊었고 뭐 용서했어 이런 말은 결국은 그 현실을 대면하기가 두렵거나 아니면 또 그 귀찮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나의 진정한 목소리를 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그 감정은 또 어느 정도의 그 크기를 가지고 있는 건지 어느 만큼 그 강도가 있는 건지를 한번 이렇게 가늠해 봐야겠죠. 뭐 그냥 싫은 것도 모르겠고 좋은 것도 모르겠고 그냥 그렇다라고 만약에 삶을 계속해 가신다면 뭐 조만간 우울의 늪에 이렇게 빠지게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둘째로 자기의 목소리를 찾는 방법은 결국은 그 감정의 이유를 찾는 데 있습니다. 물론 뭐 근원적인 이유 이런 거는 깊은 성찰을 아주 오랜 동안 하면서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겠지만 우선은요 네가 이런 행동을 해서 내가 이런 감정이야 혹은 내 스스로가 이런 행동을 해서 혹은 내 스스로가 이런 생각을 해서 내가 이런 감정이야 라고 그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요 이제 나와 나의 역할을 좀 구분해 보세요. 내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어떤 역할 직장에서 주어지는 역할일 수도 있고 가족 안에서 주어지는 역할일 수도 있는데요. 먼저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 내가 수행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나는 최소한 그 역할보다는 더 큰 어떤 사람입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면요. 자꾸 그 역할로 나를 규정하면 이렇게 되죠. 나는 지금 여기서 뭐 이렇게 중요한 입지에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냥 있지 뭐. 이렇게 자꾸 그냥 있다 보면 나는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 결국은 목소리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나와 나의 직업, 나와 나의 지위 이런 것과 자꾸 이렇게 동일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의 역할은 어떤 기능입니다. 내가 자꾸 이렇게 나를 나의 역할로 규정하다 보면 또 그거의 연장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람의 고유한 목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자꾸 그 사람의 기능만 듣게 되죠. 그래서 저 사람의 교육,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학력, 이런 지위, 이런 것들만 보게 되면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내 목소리를 한번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내 목소리를 찾으려면 먼저 내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나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을 정말 좋아하는구나. 혹은 이 역할을 나는 이렇게 좋아하진 않네. 또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는 어떤 때였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상의 여러 가지 역할 중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역할은 이거구나.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자기의 목소리를 찾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내가 어떤 지위를 가졌고 나의 역할이 뭐고 또 내가 어느 만큼의 힘을 가졌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완전히 배제될 수는 없겠다 하더라도 그것보다도 더 깊은 곳에 있는 내 진정한 좀 오텐틱한 좀 그런 목소리를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사실 내 목소리를 찾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언어학의 기초를 두고서는 연구를 했던 심리 분석가 프랑스의 자크 라캉은 인간은 우선 말을 하는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태어나는 순간부터 말로 길들여지고
그 말에 의해서 통제되어진다고 그렇게 분석했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엄밀한 의미로 우리를 인간을 뭐 스피킹 빙, 뭐 말을 하는 존재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말을 하도록 되어진 어떤 수동적인 스포큰 빙. 그래서 그 사회가 우리에게 요구한 어떤 말을 그냥 앵무새처럼 이렇게 반복하는 존재로 살아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 목소리를 찾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역동을 충분히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처음 가르쳐 준 저에게는 이제 한국말이 되겠고 한국 사회가 되겠고 또 우리 어머니가 되겠고 우리 가족이 되겠지요. 그러다 보면 그 말을 따라하고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나는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락강은 그 말을 인간은 타자의 욕구를 욕망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가 사회나 종교, 문화 그리고 이제 가족이 원하는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해해야 되죠. 물론 이제 거기에는 왜 역사와 전통이라는 그 맥락 속에서 왜 이런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사실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그 이해의 맥락 속에서 결국은 조금 거리를 두고 이제 그렇다면 나는 거기서 누구인가를 나의 목소리를 이제 이렇게 찾아가야 한다는 거죠. 나의 새로운 랭귀지를, 사회 언어를, 또 새로운 문법들을 이렇게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까 바로 이제 시작해서 제가 인어공주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인어공주는 사실 이제 여러 가지 각색이 있습니다. 어떤 버전에서는 이제 인어공주가 바다에 이렇게 빠져서 죽고 그런데 이제 뭐 거품이 되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디즈니 그 애니메이션에서는 그 왕자와 사실 이제 사랑을 이루는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원래 원작에서는요 그 인어공주의 이름 에어리얼이 그 시사하는 것처럼 공기의 요정이 되어서 사실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면서요 300년 동안 그 다른 사람을 인간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게 되면은 너 고유의 영혼으로 영혼을 살 수 있다는 어떤 보증을 얻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그 다시 한번 그 목소리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의 목소리일 수도 있었죠. 어쨌든 그런 맹목적인 사랑에 이끌려서 그 타자가 되었던 그 인어공주는 자기가 타자였기 때문에 더욱더 분명하게 자기가 목소리를 잃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자기가 선택한 사랑의 어떤 책임으로 자기가 사랑했던 그 왕자를 해치지 않고 그 사랑을 지키고 싶은 어떤 자기의 내면의 목소리죠. 예. 그 목소리에 충실함으로써 결국은 그 더 아름다운 목소리를 그 회복합니다. 그래서 그 저는 그 이 부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 이제 공기의 정령이 되어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 에어리엘은 자신의 목소리가 찾아졌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 목소리가 사실은 더 아름다워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 고요한 자신으로 영원을 살 수 있다는 그런 보증을 사실 이렇게 300년 동안 봉사와 헌신을 함으로써 얻어진다고 한다는 거 굉장히 멋지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먼저 그 뭐 어리석어도 좋지만 맹목의 사랑이어도 좋습니다. 그 사랑이 혹시 내 주변에 있는지 한번 주변을 돌아보시죠. 저는 멋진 일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그 영적 성숙을 위해서 여성들은 어떤 단계를 거쳐가는지 한번 함께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좋은 가을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운전을 하고 가다가
잠시 내렸습니다. 제가 좀 좋아하는 곳 중에 한 곳, 그 포인트레이스라고 하는 그 곳으로 향해서 지금 가던 중이었는데 배가 이렇게 폐선이 하나 보입니다. 언젠가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꿈을 가지고 이 배에 올랐겠지요. 지금은 모두가 떠났고 또 배도 이렇게 기울어졌습니다. 어디론가 항해할 꿈을 이미 버린, 그리고 어쩌면 그 어떤 날 항해했던, 또 물을 가르고 떠났던 그런 기억만을 이렇게 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 어수선하고 또 침몰하는 것 같은 이 광경이 저에게는 왠지 또 다른 의미에서의 생명과 또 삶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